자, 91번을 보실 거예요. 원소의 개수가 같다고 같은 집합이진 않습니다. 그 다음 A의 원소의 개수가 없으면 A는 공집합이 맞을 거고, 자, 디귿은 이제 X를 원소로 갖는 집합 A라고 했는데 X는 N분의 4고 X랑 N이 모두 동시에 정수가 되도록 만들어 달라 그랬어요. 그러면 X가 정수가 되려면 N은 4의 약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N자리에 4의 약수들을 넣어서 X들을 탄생시켜 보시면 X가 6개 나와서 NA는 6이 맞아요. 자, 디귿 보시면 자연수를 원소로 갖는 집합 X가 A의 원소이면 6-X도 A의 원소이다 라고 했으니까, 자, 예를 들어서 1이 들어가려면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5도 같이 들어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페어를 만들어 보면 1, 5가 페어고, 그 다음에 2, 4가 페어고, 그 다음에 3은 단독이에요. 3이 A의 원소면 3은 A의 원소입니다 이런 뜻이니까, 그럼 이 세 개의 페어가 A에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경우의 수를 만드는 것이거든요. 요 세 개를 돌려주는 2의 3승 계산을 해주시고 공집합 빼주시고, 자, 이렇게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96번을 보시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보시면 전체 집합이 1부터 9까지의 자연수고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자, 필요한 벤 다이어그램은 좀 이따 그려보면 될 거고, A 합집합 B랑 이 친구랑 합집합을 했을 때 원소의 합을 구해라 라고 해서 이제 문제에서 준 이 표현을 간단히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일단 뒤쪽 부분이 벤 다이어그램, 아니 저기 뭐야, 드모르간의 법칙이 되면서 C가 지워지고 컵이 뒤집어지죠. 자, 합집합과 교집합의 합집합은 이미 합집합이 교집합을 내포하고 있으니까 이 전체적인 연산 자체가 A 합집합 B가 됩니다. 자, 그래서 쭉 다 써주시면 되겠어. 1, 3, 4, 5, 6, 7. 자, 다 더해주시면 26이네요. 자, 두 번째 거 보시겠습니다. 자, 전체 집합 주고 방금 풀었던 표현이네. 교집합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 복잡한 집합에 있는 원소가 1이 있다라는 표현을 주고 우리는 집합 A의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은 주어진 표현을 좀 간단히 해볼게. 자, 연산으로 한번 해볼까요? 자, 차집합은 교집합으로 바꿀 수 있고, 여집합이 달려있고, 자, A 교집합에 A 교집합, B 여집합에 합집합 이렇게 써줄 수 있겠네. 요 컴플리먼트가 분배가 되면서 이 컵이 뒤집어진 거죠. 자, 그러면 앞쪽은 이제 컴플리먼트가 달리면서 이 컵이 뒤집어지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뒤쪽은 분배 법칙을 써볼게요. 자, 일단 A와 A 여집합의 교집합은 없고,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 A-B다라는 거 아시죠? 자, 정리를 거의 다 했기 때문에 이제 벤 다이어그램으로 어딘지 알아볼 건데, 자, 일단 오른쪽 표현은 A-B, 그 다음에 왼쪽 표현은 B 여집합과 A 합집합이기 때문에 B 여집합과 A를 다 칠해볼게요. 자, B 여집합이면 여기까지만 칠해야 되는데 A까지 합집합해야 되니까 여기까지 다 칠해주시면 돼. 자, 그럼 크로스된 부분이 지금 어디예요? A-B네요. 그러니까 좀 치사하죠, 문제 자체가. 이 복잡한 연산을 한 결과 A-B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1이 들어있다는 소리인데, 첫 번째로 준 조건이 A 교집합 B 여집합이었으니까
1, 2, 3, 5가 여기를 제외한 부분에 들어있어야 돼요. 그럼 2, 3, 5는 교집합이 아니라 이제 다른 어떤 이런 곳에 들어있다는 얘기거든. 1번 영역과 2번 영역과 3번 영역에 2, 3, 5가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나머지 원소 4랑 6은 교집합 안에 들어있겠죠. 자, 그래서 A에 들어있는 원소가 1, 4, 6이구나 이렇게 알아주실 수 있어. 원소의 합은 11. 자,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네. 자, 다음 이제 세 번째 거 보시겠습니다. 전체 집합이 1, 2, 3, 4, 5고요. 두 부분 집합 A, B가 있고요. 자, A가 1, 3이래요.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이 A가 되는데, 자, 좌변 간단히 볼게요. 분배 법칙 해주시고, 합집합을 해주면, 이 부분, A-B만 남는데, 이게 A라는 것은 여러분, A에서 B집합을 뺐더니 자기 자신이다. 즉, 뺄 원소가 없다. A와 B가 서로소다라는 걸 의미해요. 자, 그러면 1, 3은 A가 가지고 있으니까 집합 B는 1, 3은 가질 수 없고 2, 4, 5로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집합 B의 개수가 되겠네. 자, 다음은 98번을 보겠습니다. 전체 집합 1, 2, 3, 4, 5의 두 부분 집합 A, B고요. 자, A는 1, 2, 3과 교집합이 없고, 자, B는 4, 5랑 교집합했을 때 1, 2, 3, 4, 5가 나와야 되는데, 자, 일단 A가 간단해서 A부터 볼 건데요. A는 1, 2, 3이랑 공통원소가 없어야 되니까 1, 2, 3은 가질 수 없고, 이 4와 5 가지고 돌려주시면 이제 A의 개수를 구하실 수가 있는 거고, 자, B를 잘 이해를 해보세요. 일단 합집합 결과 이 친구들은 4랑 5는 반드시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런 표현을 쓸게요. B는 1, 2, 3을 보완해줘야 돼요. 그래서 1, 2, 3을 반드시 갖는 부분 집합의 개수가 B의 정체다. 4랑 5는 갖고 있어도 되고 안 갖고 있어도 되고. 자, 두 번째. 전체 집합 U 1, 2, 3, 4, 5, 6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하여 자, 이번에는 좀 느낌이 달라요. 1, 2, 3이랑 A랑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래요. 자, 그럼 어떻게 돼야 되느냐? A가 1, 2, 3 중에 적어도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 돼. 그리고 4, 5랑 교집합해서 공집합이 돼야 되죠? 그럼 A는 일단 4, 5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자, 두 가지 방법으로 한번 풀어볼 텐데요. 자, 1, 2, 3과 교집합해서 공집합이 아니라는 것은 1, 2, 3 중에 적어도 하나를 가져야 된다 그랬죠? 자, 그러면 1만 갖고 있거나 2만 갖고 있거나 3만 갖고 있거나 1, 2를 가지고 있거나 1, 3을 가지고 있거나 2, 3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겠다. 그 다음 1, 2, 3을 모두 가지고 있을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공통조건 4, 5는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 가정 하에서는 1, 2, 3의 제한 조건이 걸려있고 6만 자유로운 원소가 돼요. 자, 그래서 6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즉, 이 7개의 경우의 수 모두 두 가지의 경우의 수를 탄생시켜서 경우의 수는 14개다. 자, 이렇게 풀어주실 수가 있고, 자, 두 번째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A는 4, 5랑 교집합이 없어야 되니까 일단 1, 2, 3, 6 가지고 돌려요. 자, 근데 제한 조건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은 1, 2, 3 중에 적어도 하나는 A가 가져야 된다라는 문장이 있었죠. 그러면은 이 16개 중에서 1, 2, 3이 없는 걸 빼주시면 돼. 1, 2, 3이 없는 걸 빼주시면 나머지 원소들은, 나머지 집합들은 1, 2, 3 중에 적어도 하나를 갖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래서 공집합이랑 6 하나만 가지고 있는 걸 빼주시면 됩니다. 즉, 6으로 만들어지는 부분 집합의 개수를 빼주시면 돼. 혹시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16개 다 써드리고 2개 다 써드릴게요. 자, 이렇게 직접 써보시는 것도 여러분 굉장히 도움되는 공부라고 말씀드렸어.
자, 이 16개의 부분집합 중에서 1, 2, 3을 하나도 갖고 있지 않은 공집합과 6을 제외시켜 주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눈으로 보시기에도 1, 2, 3은 적어도 한 개 들어있죠. 자, 이렇게 풀어내시는 겁니다. 자, 다음은 104번을 보시겠습니다. 1번 보시면 자, 두 집합 A, B가 주어진 상태로 A 교집합 C가 C다. 자, 공통 부분을 뽑았더니 C가 나왔다라는 거는 무슨 뜻이죠? C가 A에 들어있다. 자, 이런 뜻이고. 자, A-B랑 C랑 합집합을 했더니 C가 나왔다라는 건 무슨 뜻이죠? 이 C가 A-B라는 집합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뜻이야. 그래서 이 두 조건을 합쳐서 한 번에 써보면 자, 이렇게 써볼 수 있겠어요. 자, 그럼 A-B는 무엇이냐? 1, 2, 3, 4, 5, 6에서 3, 4, 5, 6, 7을 빼야 되니까 1, 2만 가지고 있는 게 바로 A-B. 자, 그 다음에 A는 원소의 개수가 6개. 자, 그러면 C는 3, 4, 5, 6 가지고 돌려주시면 되겠지. 자, 두 번째 문제 보실게요. 자, A는 원소가 4개, B도 원소가 4개. 자, A-B에서 X를 뺐더니 원소가 다 사라졌어. 그러면은 X가 A-B를 완전히 아작내버린 거거든요. 즉, A-B 1, 2에서 X를 뺐더니 공집합이 됐다는 것은 X가 1, 2를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합집합과 X를 교집합했더니 공통 부분을 뽑았더니 X가 나왔다는 것은 X는 A 합집합 B에 속해 있다라고 보실 수 있어. 자, A 합집합 B는 원소가 몇 개냐면요. 6개입니다. 1, 2, 3, 4, 5, 6. 그래서 이 6개짜리 부분집합인데 두 원소를 반드시 포함해야 되니까 3, 4, 5, 6으로 돌려주시면 집합 X의 개수를 구해주실 수가 있어요. 자, 다음 세 번째 거 보실게요. 자, 전체 집합이 1, 2, 3, 4, 5, 6, 7, 8, 8이고 세 부분집합 A, B, X에 대하여 자, A가 1, 2, 3, 4, 그다음 B가 2, 4, 6, 8. 자, A 여집합과 X를 합집합했더니 X가 나왔대요. 그러면은 X가 A의 여집합에 있는 원소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A의 여집합은 쓸 필요가 없었던 것이거든. 그래서 A의 여집합이 일단 X에 들어있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집합이랑 X랑 공통 부분을 찾았더니 X가 됐다는 것은 이 집합이 X를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공통 부분을 찾아서 X가 나온 거야. 그럼 X는 이 집합의 부분 집합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얘를 저는 드모르간의 법칙으로 묶어 볼게요. 자, 교집합의 여집합에 속해 있어야 되거든. 자, 일단 A 여집합이랑 저 오른쪽에 있는 집합 한번 써봅시다. 자, A가 1, 2, 3, 4니까 A의 여집합은 5, 6, 7, 8이었을 것이고, 아, 이거는 여러분 교집합을 찾아서 뭐 뒤집어도 되겠지만 그냥 B여집합 써서 A여집합이랑 합집합을 해보셔도 괜찮겠네요. 자, 지금은 제가 이렇게 출발을 했으니까 교집합 찾아서 여집합 해볼게. 자, 교집합은 2랑 4죠. 그러면 교집합의 여집합은 2랑 4를 제외한 나머지. 자, 그러면 집합 X는 5, 6, 7, 8을 반드시 포함하고 이 집합의 부분 집합이어야 되니까 1, 3을 돌려주시면 되겠지. 자,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는 문제였고요. 자, 107번입니다. 전체 집합은 1부터 30까지의 자연수, 원소가 30개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AK는 K의 배수를 원소로 갖는 집합이라고 돼 있어요. 자, A4랑 X랑 교집합을 했더니 X가 나왔대. 일단 이 문장은 이제 우리한테 좀 익숙해요. 공통 부분을 찾았더니 X가 나왔다라는 것은 이제 X가 A4에 들어있다. 자, 이런 뜻이야. 자, A4는 4의 배수를 원소로 갖는 집합으로서 4부터 시작해서 28까지, 즉 원소의 개수가 7개일 겁니다. 전체 집합이 30이니까 30은 넘어가면 안 되니까. 자, 3배수와 4배수의 교집합은 여러분 최소 공배수인 12의 배수의 집합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거거든. 자, 근데 합집합을 했더니 X가 나왔다는 것은 X가 더 큰 집합이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A12는 X에 들어있다. 자, A12는 A4의 부분 집합이면서 자,
이런 식으로 원소의 개수가 두 개밖에 없을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두 개는 반드시 포함하면서 원소 7개짜리의 부분집합이어야 되니까 남은 원소 5개를 이용해서 돌려주시면 x의 개수가 되겠네. 자, 다음은 113번입니다. 세집합 ABC에 대하여 밑줄 A와 B가 서로 소이고, 자, 요래 그려주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집합 C는 어떻게 그려주셔야 되느냐? A와도 B와도 공통 부분이 있도록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 약간 C가 야구공처럼 생겼죠? 자, 그 다음에 A 원소의 개수, B 원소의 개수, C 원소의 개수, AC의 합집합, BC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다 주어진 상태로 A 합집합, B 합집합, C 합집합의 이제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인데 지금 A, C를 보시면 모든 정보가 다 밝혀져 있어요. 자, 요거 여러분 빨리 파악하셔야겠지. 막 공식을 쓰고 앉아 있으면 안 되겠죠. A집합이랑 C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더했더니 14개, 근데 합집합이 10개밖에 안 된다는 것은 이 넘치는 양만큼 가운데 넣어주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 자, 근데 A가 원소의 개수가 총 8개니까 4개 들어있으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BC도 다 밝혀져 있네요. 5와 6을 더해주면 11인데 합집합이 9개밖에 안 된단 말이야. 넘치는 만큼 어떻게 해달라고요? 가운데 껴달라고요. 자, 그럼 B는 원소가 5개였으니까 3개. 그 다음에 C는 원소가 원래 6개였으니까 가운데는 없다. 자, 그럼 합집합은 13개. 이렇게 답을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14번입니다. A, B 집합이 주어져 있고요. A-B가 공집합이래요. 무슨 얘기죠? A가 B에 속해 있다. B가 A를 아주 아작내버리는 거니까. 자, 그러면 3이 B의 원소가 돼야 되는데 3이 없죠? 그래서 A제곱 플러스 2A가 3이 돼야 돼. 3 넘겨줄게. 자, 그럼 A가 마이너스 3 또는 1이 돼버리는데 이때 이제 A집합을 한번 조사해 봅시다. A가 마이너스 3이면요 6, 3이 되고 A가 1이면요 2, 3이 돼버려요. 자, 이렇게 돼버리면 둘 다 되네요. 6, 3이어도 2, 3이어도 얘가 3이니까 A집합이 B집합에 속할 수 있죠. 자, 모든 실수 A 값에 한 물어봤으니까 답은 마이너스 2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보시면은 A-B가 5랍니다. 자, 그러면 벤 다이어그램상 A쪽 사과 부분에 5가 들어있어야 되니 2랑 3은 교집합에 들어있어야 되는 거야. 당연히 A 제곱 마이너스 5도 몇인지는 모르겠으나 교집합에 들어있어야겠죠. 자, 그러면 일단 B집합이 2랑 3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통해서 얘가 2가 되고 얘가 3이 되게 만들어 봅시다. 물론 이 친구가 3이 되고 이 친구가 2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은 얘가 작아 보이니까 만들어 보고 결정하면 되겠지. 자, 여기서 A가 3이 되잖아. 근데 실제로 밑에 3을 넣으면 600에 3이어 3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값은 아주 좋은 값이야. 자, 그러면 2, 3, 4가 되고 얘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셔야 되죠. 자, 3 넣어주시면 9-5여가지고 4가 되거든요. 자, 그러면 2, 3, 4가 다 교집합 안에 들어있고 이 B-A는 없는, 그러니까 조금 실질적으로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드리면 B가 이렇게 A 안에 들어있어야 되는 이런 그림이 되는 거네. 자, 그래서 합집합의 모든 원소의 합은 14입니다. 자, 다음 115번 보시겠습니다. 두 집합 A, B에 대하여 교집합이 2, 3이래요. 자, A는 일단 밝혀져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B집합을 한번 째려볼게요. 여러분, 교집합이 2, 3이 되려면 얘가 일단 3이어야겠죠. 그럼 A제곱 마이너스 1이 3이라는 것은 A제곱이 4여서 A가 2 또는 마이너스 2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자, 이때 집합 A, B를 살펴보시면 되겠지. 자, A가 2면 2, 6, 1. 자, 이러면 안 되겠죠. 왜? 교집합이 2, 3이려면 2, 3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탈락. 자, A가 마이너스 2면 마이너스 2, 2, 마이너스 3의 절대값.
자, 이 경우가 가능하시겠네. B를 굳이 조사해보지 않으셔도. 아, 근데 합집합을 구해야 되네. 근데 B는 뭐 어차피 우리가 확정돼 있는 거잖아요. 1, 2고. 얘 우리 몇 초로 만들었니, 방금? A제곱 마이너스 1을 3으로 만들었죠. 자, 그럼 합집합은 2, 3, 1 마이너스 2. 더해주시면 4. 자, 두 번째 거 보실게. 자, 두 집합 A, B에 대하여 교집합이 2가 되도록. 자, 요것도 이제 거의 끝났어요. 이 친구 2로 만들어주면 돼요. 3차라서 조금 킹 받지만. 자, 2는 넘겨주고. 3차 계수, 2차 계수, 1차 계수 상수항 적으신 다음에 자, 조립제법 갈게. 계수만 보셔도 아시겠죠? 마이너스 1로 해주시면 되겠지. 자, 이쪽 바로 인수분해도 괜찮죠. 자, 얘 근처리 해주고. 하나 더 있고. 자, 그럼 A는 마이너스 1이나 2라는 소리인데, 각각의 경우에서 우리가 A집합을 조사를 해보면, 아니지, A집합은 조사할 필요가 없죠. 어차피 1, 2일 테니까. 자, B집합만 조사를 좀 해보시면. 자, A가 마이너스 1이면 1, 2가 되고, A가 2면 4, 2가 돼요. 자, 그러면은 위에 건 왜 안 되느냐? 교집합이 1, 2가 돼버리겠지. A가 1, 2인 상태니까. 문제에서 교집합이 2가 되도록 만들어달라 그랬기 때문에 1까지 겹쳐버리면 안 되는 상황인 거야. 자, 그래서 요게 이제 답이 되겠네. A가 2가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합집합의 모든 원소의 합은 7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거 보시죠. 자, 두 집합 A, B에 대하여 교집합이 0일 때 A-B 합집합 B-A 대칭 차집합을 물어보고 있네. 왼쪽 오른쪽 사과 부분을 물어보고 있는 거죠. 자, 교집합이 0, 2가 돼야 된다고 했으니까 A집합은 너무 많고 결정해야 될 게, 자, 얘가 0이 돼야 된다 이렇게 가시죠. 자, 그럼 X제곱이 1이어야 하니까 X는 1 아니면 마이너스 1이야. 자, B집합은 방금 결정했고요. A집합이 어떻게 되는지 세 상황에서 확인을 해봅시다. 자, 아니 뭘 세 상황이야. 두 상황에서 확인을 해봅시다. 자, X가 1이면 A는 마이너스 1, 2, 4가 되는 것 같고요. 자, A가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3, 0, 2가 되죠. 자, 그럼 교집합이 0, 2이려면 요 밑에 있는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고 X는 마이너스 1이네. 자, 그러면 이제 A랑 B의 벤 다이어그램을 살짝 보시면 0이랑 2가 가운데 껴있고 1은 B 쪽에 마이너스 3은 A 쪽에 있어야겠어. 그럼 대칭 차집합을 물어봤으니까 답은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자, 116번을 보실게요. 전체 집합 이외에 공집합이 아닌 두 부분집합 A, B에 대하여 자, A와 B의 집합이 서로 소일 때 여기에서 항상 옳은 것을 골라라. 그러니까 이제 특수한 벤 다이어그램 상황을 준 것이고 특수한 두 집합 간의 관계를 준 것이고 이제 이 특수한 벤 다이어그램에서 기억, 니은, 디귿 중에 맞는 것을 찾는 합답형 문제인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A, B가 서로 소다 하면 벤 다이어그램을 쉽게 그리고 시작들을 하신단 말이야. 뭐 여기 A 그리고 그다음에 여기 B 그리면 되지. 근데 이제 B 여집합 보시는 순간 조금 당황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습관 속에 B의 여집합은 B를 그려놓고 바깥쪽을 B 여집합이다라고 취급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야. 자, 이럴 때는 그냥 B 여집합을 벤 다이어그램을 주시고 이 바깥 부분을 B 취급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 자, 기억 볼게요. A에서 B를 빼래. 자, A는 여긴데요. B는 지금 A를 다 포함하고 있거든. B의 여집합의 여집합이 B니까. 그래서 기억이 맞아요. A에서 B를 빼버리면 원소가 다 사라집니다. B가 A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A 교집합 B의 여집합은 A의 여집합이다 라고 돼 있어. 자, 일단 A가 여기고요. B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B 여집합의 바깥 부분이기 때문에 이 가운데 A 교집합 B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 A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은 보실게요. A의 여집합하고 B를 합집합한 다음에 A를 교집합해달래. 자, 일단 A의 여집합이 어디죠? 이렇게 바깥 부분이고 그 다음에 B랑 합집합을 해야 돼요. 그럼 이 전체 집합이 돼버려. 그러니까 이게 전체 집합이란 얘기야.
그럼 당연히 A랑 교집합했을 때 A가 나오겠지. 자, 그래서 D가 맞는 말이 돼서 5번이 답이 되겠고요. 자, 다음은 117번을 보시겠습니다. 전체 집합 위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하여 A-B가 28, 그 다음에 A 여집합, A 합집합, B의 교집합이 14가 성립한다. 자, 밑줄 A의 원소의 개수가 최대일 때, 자, 원소를 최대로 만드는 것이 목적이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A의 모든 원소의 합을 한번 구해봅시다. 자, 일단 확정적으로 주어진 곳이 A-B가 28이라고 그랬고요. A쪽 사과 부분. 그 다음에 A 여집합과 A 합집합 B의 교집합이 14라 그랬어. A 여집합은 A를 제외한 바깥 부분이고요. A 합집합은 여기 A 합집합 B는 아웃렛 부분이죠. 그럼 여기가 14란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 정도는 머릿속으로 어떻게 색칠되는지 좀 상상을 하실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를 최대로 만드는 것이 목적이니까 나머지 원소 28, 14를 제외한 나머지 원소 5랑 11을 그냥 가운데 넣어주시면 돼. 자, 이때 집합 A의 모든 원소의 합 7 더하기 19 이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26이죠. 자, 118번을 보시겠습니다. 두 집합 A, B에 대하여 X는 A의 부분 집합이고 B랑 교집합이 2개다. 자, 그럼 1, 2, 3, 9 교집합이 2개니까 1, 2를 갖고 있고 3은 R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 이렇게 3에도 제한 조건을 걸어주셔야 돼. 안 그러면은 이 상황들이 다 겹치는 경우의 수가 탄생한다 그랬어. 자, 1, 3을 갖고 2를 안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요. 2, 3을 갖고 1을 안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A의 부분집합이라 그랬으니까 첫 번째 상황이든 두 번째 상황이든 세 번째 상황이든 1, 2, 3의 제한 조건이 걸려 있으니까 4랑 5 가지고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해주시면 돼. 이렇게 풀어내시면 돼요. 자, 119번입니다. A집합은 1 이상 5 이하의 실수를 갖는 집합. 자, B는 3초가 7 미만의 실수를 갖는 집합. 자, 교집합했더니 X가 나온다라는 것은 X가 공통부분이다라는 것은 X가 A에 들어있다 이런 뜻이고. 자, A-B랑 X랑 합집합을 했더니 X가 나왔다라는 것은 X가 A-B를 다 갖고 있다. 자, 이런 뜻이야. 자, A-B를 구해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자, 1부터 5까지가 지금 A-B인 상태인데 B가 3부터 7이란 말이죠. 벤 다이어그램 빼는 거랑 똑같습니다. 이 A집합에서 B가 차지하고 있는 영역을 빼주시면 돼. 즉 1부터 3까지가 A-B인 것은 쉽게 보실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이 3을 포함하느냐 안 하느냐거든요. 자, 잘 보세요. A는 원래 3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B는 3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A가 갖고 있어야 돼. 3이 빠지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다 이코를 이렇게 넣어주셔야 됩니다. 자, A-B는 찾아놨고요. A는 1부터 5까지예요. 이제 우리가 찾아야 되는 집합 X는 이 A-B는 포함하고 이 A 안에 들어있어야 된단 말이지. 자, 그럼 필연적으로 출발점은 1이 될 수밖에 없고요. 1의 왼쪽에 있으면 A의 부분집합이 안 되기 때문이야. 자, 그 다음에 끝점은 3과 5 사이에 있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P는 1이고 이 Q는 3과 5 사이에 있는 숫자라는 게 밝혀진 것이거든요. 자, 근데 문제에서는 Q의 최소값과 최대값에 관심이 있으니까 Q가 최대한 왼쪽으로 움직였을 때 3이겠죠. A-B를 포함은 해야 되니까 같아도 상관없고. 그 다음 최대값은 Q가 최대한 오른쪽으로 움직였을 때 5를 벗어날 수는 없겠지. A의 부분집합이어야 되니까. 자, 이렇게 풀어내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120번을 보실게요. 자, 가족건. P랑 Q랑 합집합을 했더니 Q가 나왔다라는 것은 아우 이제 지겹죠. Q가 더 큰 집합이다. 이런 뜻이고.
자, 그 다음에 P교집합, Q교집합, R교집합이 P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거를 제가 살짝 만져드리면 PQ가 먼저 관계가 다 밝혀져 있으니까 제가 괄호를 이렇게 묶어볼게요. 모든 연산의 종류가 교집합이기 때문에 결합법칙이 가능하니까 앞에 걸 먼저 연산해도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 교집합 기호를 차집합으로 만들어 보면 요 R교집합은 R이 되는데 어쨌든 연산 결과 P가 돼야 된다는 거지. 근데 P와 Q의 합은요, 일단 가에서 이미 P라는 것이 밝혀져 있어요. 그럼 P에서 R을 뺐더니 P가 된다는 것은 P랑 R이 서로소라는 거야. P에서 R을 뺐더니 뺄 원소가 하나도 없는 거거든. 그럼 R은 P랑 겹치지 않게 그려야 되니까 Q랑만 교집합이 있게 그려주시면 돼. 자, 이 상태에서 기억은 맞죠? 교집합이 P지. 자, R은 P 여집합에 들어있느냐? 이것도 맞아요. P가 굉장히 작은 집합이기 때문에 P의 여집합이 좀 광활하거든요. R을 싹 포함하고 있죠. 자, P와 R의 교집합은 공집합이냐? 맞지? 서로소니까. 이 조건에 의해서. 자, 5번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121번입니다. 전체 집합 U 1, 2, 3, 4, 5, 6, 7, 8, 9, 10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하여 A-B는 짝수, 그 다음에 합집합과 A 여집합의 교집합은 홀수인 소수. 자, 써볼까요? 2는 안 되고 3, 5, 7. 자, 집합 A의 원소가 최대일 때, 원소의 개수가 최대일 때, 아까 한번 풀어본 문제야, 그쵸? 자, A를 최대로 만드는데 집중해서 문제를 봅시다. 자, 일단 지금 A-B가 밝혀져 있어. 짝수라고 했거든요. 2, 4, 6, 8, 10이 들어있어야 돼. 자, 그 다음에 3, 5, 7은 합집합과 A 여집합의 교집합입니다. 잘 보세요. 합집합과 A의 여집합의 교집합. 이 부분이거든요. 표현이 복잡해 보이지만 결국 B-A란 뜻이고 여기에 3, 5, 7을 넣을게. 자, 그럼 안 들어있는 원소가 지금 1, 2, 3, 4, 5, 6, 7, 8, 9거든? 1, 9를 가운데 그냥 넣어버리시면 집합 A를 최대로 만들 수 있습니다. 1, 9는 자유로우니까. 자, 집합 B의 원소의 합물을 봤으니까 10, 15 해서 25가 되는 거네. 자, 다음은 122번입니다. 자, 이 문제는 여러분 구조를 파악해서 공부해 놓으시는 걸 제가 추천을 드릴게요. 자,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집합 A의 모든 부분 집합 16개를 다 다루는 문제고 이 16개의 부분 집합들의 각 원소의 합에 관심이 있는 문제거든요. 그럼 과연 1은, 2는, 3은, 4는 이 16개의 부분 집합 속에 몇 개씩 들어있는지가 중요한 문제야. 그러면은 16개라 그랬잖아요. 이거의 절반만큼 각 원소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결론 자체는 굉장히 간단한데요. 1도, 2도, 3도, 4도 다 8개씩 들어있기 때문에 답이 80이야. 굉장히 빈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주 보시게 될 거고 이 정도 구조는 외워주시는 게 내신 볼 학생의 준비겠죠. 자, 근데 이제 왜 이렇게 나오는지 제가 두 가지 관점으로 설명을 해볼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 일단 16개의 부분집합을 다 써드립니다. 자, 이런 공부법도 굉장히 좋은 공부법이라 그랬죠. 몇 개 없으니까 여러분들 꼭 다 써보세요. 가끔은. 자, 이렇게 16개의 부분집합이 만들어진다라는 뜻이고 이 스몰 a들은 이 친구들의 뭔가 합이다 뭐 이런 뜻이야. 이 집합은 수학의 언어라고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 자, 이런 문장들의 의미를 잘 파악해 보시는 것도 연습이 되겠죠. 자, 여기서 1을 세보면 자, 이렇게 18개가 들어있습니다. 자, 그 원리를 좀 말씀을 드릴게. 자, 애초에 부분집합이 어떻게 만들어진다 그랬냐면은 애들아, 내가 부분집합을 만들 건데 1아 너 들어갈래 말래, 2야 너 들어갈래 말래, 3아 너 들어갈래 말래, 4야 너 들어갈래 말래 이렇게 물어보는 거라 그랬어. 즉 1, 2, 3, 4가 만들어내는 경우의 수들이 부분집합의 개수가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럼 1은 만들거나 들어가거나 들어가지 않거나 또 2도 들어가거나 들어가지 않거나 들어가거나 들어가지 않거나 그 다음에 1과 2가 들어가기를 선택했을 때 3도 들어가거나 들어가지 않거나
그다음에 1, 2, 3이 들어가면 선택했을 때 4도 들어가거나 들어가지 않거나 이렇게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경우의 수가 16개가 나온다 그랬죠. 그럼 여러분 제가 지금은 이쪽 1쪽의 동그라미를 하나만 써놨지만 저게 실제적으로는 동그라미가 몇 개겠어요? 이 집합 8개의 경우의 수마다 다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는 것이란 말이야. 그럼 2도 위치는 다르지만 이렇게 동그라미가 8개가 그려져요. 3도 위치는 다르지만 동그라미가 이런 식으로 8개가 그려질 겁니다. 그래서 각 원소들은 모두 8개씩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뇌가 있으면 대답해봐요. 집합 A는 원소의 개수가 5개니까 A의 부분 집합은 32개겠죠? 그럼 이 1은 몇 개 들어있겠어요? 바로 이 32개의 절반인 16개만큼 들어있을 거라고요. 2도 16개, 3도, 4도, X도 다 16개씩 들어있을 거야. 그리고 나서 합이 256이 된다 그랬는데 양변을 16으로 나눠주시면 이 숫자도 기가 막히게 이뻐요. X 몇이겠니? 6이겠죠. 자, 내신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이렇게 빈출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자주 보시게 되잖아요. 외워야 돼. 이런 풀이법을 외워서 시험장에 들어가지 않으면 시간 단축을 할 수 없어요. 자, 라스트 3번째 문제 보실게. 자, 이제 이 친구는 약간 구조가 다릅니다. 모든 부분 집합을 다루는 것은 아니고요. 집합 A 1, 2, 4, 5, X의 부분 집합 중 2개의 원소로 이루어진 부분 집합 10개만 다루는 거야. 그래서 위에 있는 거랑 구조가 완전 같다고 볼 수는 없지만 문제 풀이 방식은 비슷해요. 자, 2개의 원소로 이루어진 부분 집합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여러분 얼마 걸리지 않아요. 하나, 둘, 셋, 4개. 자, 사실 여기서 눈치가 빠른 분들은 벌써 끝난 거거든. 1이 몇 개 들어있니? 4개 들어있죠? 그럼 내가 10개의 부분 집합을 만들었을 때 2도, 4도, 5도, X도 다 몇 개씩 들어있겠어요? 4개씩 들어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눈으로 확인시켜 드려요. 자, 이렇게 3개. 자, 그럼 2도 4개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2개. 그 다음에 5X까지. 자, 그럼 보세요. 4도 4개, 5도 4개, X도 4개 들어있어. 모든 원소의 합은 1, 2, 4, 5, X가 4개씩 들어있다로 간추릴 수 있어요. 자, 80 된다 그랬으니까 양변을 4로 나눠주시면 20. 그러면 X는 12에 더해져서 20을 만드는 숫자니까 8이 되겠지. 자, 부디 이 구조는 꼭 공부해 주시고 풀이법도 잘 공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